자, 37번. 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는 거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보면은 정답은 3번인데, 자, 3번 얘기 좀 해보자고, 이제. 자, 3번에 보시면 답 체크하시고,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 아닌 법인이 있죠. 그죠?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가 됐대요.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행위자가 내용을 인정했대요. 그죠? 얘는 내용을 인정한 거야, 지금. 얘는 내용을 인정했어. 근데 그 행위자 아닌 그 법인 있잖아요, 법인. 법인의 대표자겠죠, 사람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기는 법인이라고 돼 있지만 법인 대표자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당의 피고인인 법인, 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깍깍으로 본단 말이야. 되셨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를 좀 한번 보자고. 자, 판례를 한번 보자고. 여기 깨끗하게 보자. 그래서 여기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자고. 자, 올라가자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은 이제 봅시다. 이게 의료법 위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 번호는 그죠? 2016도에 9367 이건데 판결 선고는 언제 났냐면은 2020년에 났어요. 장장 4년이나 걸려갖고 한참 끌었던 사건인데 양벌 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병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의 소정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자 볼게요. 깨끗하게 해보자. 여기 지저분해. 증거 어디까지였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314조에 기초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잠깐만. 이거 깨끗하게 해보자.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 긴 내용을 언제 다 공부하냐? 이거 이해하려면 머리 터져.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봐도 이거 막 가끔 좀 헷갈리고 하는데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저거 얼마나 헷갈리겠어. 자, 일단 보자. 내가 간단하게 이해가게 설명해 줄게, 이거. 자,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의료법 위반 사건이었었는데 양벌 규정에 의해 갖고 이 종업원과 사업주가 서로 공범 관계로 있다고 수사기관이 봤어요. 그래서 수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종업원이라는 애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모두 인정했어요. 모두 인정하고 그래서 모두 인정하는 바람에 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 사업주는 끝까지 자기는 거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모른다.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지금 이게 4년씩 끌어버리니까 얘가 지금 막 얼마나 짜증나겠냐. 얘가 지금 이 종업원이 도중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뭐 종업원이니까 돈도 없겠지. 그러니까 뭐 형사재판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근데 돈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망연자실 했겠죠. 에휴, 될 대로 되라 하고 뭐. 그래서 뭐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냥 대충 다, 아니, 맞다 하면서 다 인정해버렸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신세가 좀 한탄스러웠겠죠. 깜빵에서 이제 썩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해갖고 이제 저희가 된 거야. 죽었어. 망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 사업주는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 사업주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얘는 일단 뭐 그래서 종업원은 죽었어. 그죠? 죽고, 얘는 이제 법인 대표자, 법인이었단 말이야. 얘가 끝까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끝까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업주에 대해서 1심, 2심이 전부 다 뭐냐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오면서 그건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 하냐. 종업원은 비록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행위자는 인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법인 대표, 법인은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형사소송법 312조에서 3항을 적용해서 내용의 인정도 이 사업주도 있어야 그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지금 사업주, 법인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유죄를 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심, 2심이 잘못됐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 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얘 뭐 했어? 종업원 죽었지, 지금.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었잖아. 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법인 대표, 사업주에게 얘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 판결 나왔고 그리고 그 후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얘는 유죄가 됐으니까 이 범행 사실에 관련해서 공범이니까 너도 유죄다. 그 근거는 바로 이 종업원이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해서 이미 죽었다 이거야, 얘가. 형사소송법 314조는 뭐냐? 바로 그 원 진술자가 어떻게 돼요? 죽거나 사지로 해서죠. 사망하거나, 그죠? 질병 걸리거나 외국 거주, 소지불명. 그래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리를 적용해서 314조에 기초해 갖고 이 사업주도 그냥 유죄로 때려버렸단 말이야. 제 1심, 2심이 전부 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4조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주는 어떻게 된다? 형사소송법 314조를 적용해서 바로 이 종업원에 대한 이 피의자 신문조서, 그죠?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주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문제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보자. 행위자, 그죠? 아까 여기 법인이라고 됐는데 아까 전에 사업주겠죠, 그죠? 법인 대표 사업주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아닌 바로 이 법인인 이 두 사람이, 두 인간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둘 다 공범으로 인정돼서 기소가 됐거든요. 자, 이 경우에 이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용을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유죄 판결도 받았어.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정했거든요.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안 된다. 증거 능력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거 능력 있다가 아니라 증거 능력 없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깍깍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이렇게 나와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동시에 기소됐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행위자는 인정했는데 법인은 인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깍깍으로 본다는 거야. 인정한 놈은 인정한 거고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한 건 인정한 거고 얘는 인정하지 않았잖아. 법인 대표는. 그죠? 인정 안 한 놈은 어떻게 돼요? 증거 능력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 문제에 37번 문제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법리를 그대로 다 적용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뭐예요? 증거 능력이 부정되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312조 사망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2020년 2월 4일 이후로 어떻게 돼요? 검사가 작성했던 사법경찰관이 작성했던 전부 다 그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은 내용을 부정하게 되면 어쩐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된다. 맞는 얘기야. 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두셔. 이제 내용 부인하면 어쨌든 증거 능력 없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자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피고인과 공무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이 진술할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야 이것도. 자,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또. 자, 아까 전에 그 사건 있잖아요. 법인 사건. 자, 그 경우에 누가 죽었어? 그죠? 종업원이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 종업원이 죽었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어떻게 됐어요? 걔는 부인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라는 것은 아까 전에 종업원이 되겠죠, 여기 종이라고 적어놓을게. 종업원일 것이고요. 여기 피고인이라는 거는 뭐야? 아까 전에 법인의 대표겠죠, 그죠? 법인의 대표, 예, 법 이렇게 적어놓을게. 법인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가 지금 그죠? 다른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 내용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너도 그죠? 너도 그리고 아까 얘 죽었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죠? 죽었다 그랬다네. 사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고인 너도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얘 공범이었던 이 피의자 얘가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에 근거해서 너도 유죄로 때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형사소송법 314조를 적용해서 너를 갖다가 유죄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형사소송법 314조는 뭐냐면 사질외소잖아.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해갖고 원진 숫자가 공판장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조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유죄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314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판시 내용이. 되셨나?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야. 되셨나?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했다? 바로 여기 314조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망했다는 이유로, 예. 314조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예를 들어 갖고 옛날에, 이거 지금 말고 옛날 군사정부 시절엔 어떤 게 있냐면 공안 사건이 많았었잖아요. 간첩 사건 이런 거 많았었는데,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얘가 간첩이라고 봅시다. 얘가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첩으로 막 이제 두들겨 맞춰놨어요. 얘를 간첩으로 몰아세워놓고, 그래놓고 나서 1심 판결에서 간첩이 유죄 인정돼 갖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신변을 비관해갖고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서 얼마 있다가 피고인 불러갖고, 피고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네 친구가 간첩이니까 너도 간첩 아니겠냐. 얘 피의자 신문조서에 너 이름이 등장하던데? 너도 간첩이지. 저 아닌데요.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형사소송법 314조를 근거를 들어갖고, 막 사질외소잖아. 사망했을 때 뭐 한다? 바로 형사소송법 314조를 적용해갖고, 바로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의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그 증거로 해갖고 이 피고인을 유죄를 인정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냥 간첩이 돼버렸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안사범으로 몰려갖고 피해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이제 또 4번 해보자고. 이제 4번. 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핵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반대의 증거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비록 증거 능력이 지금 얘가 내용을 부인하는 바람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지금 증거 능력을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부인해 갖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탄핵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임의성이 의심받아서,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부인해서 그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탄핵 증거로 사용한다는 거야. 탄핵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야. 잠깐만, 요걸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 자, 요거 깨끗하게 해보고. 자, 여기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요거 설명을 드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야.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내용을 부정해서 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 경찰 작성에, 경찰이 됐고 요즘은 똑같잖아, 그죠? 312조 1항이나 3항이나 똑같잖아 지금.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렇죠?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지금 크게 두 가지, 여기 좀 진하게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도 눈에 잘 보이게.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 요건 요새 빨간색으로 하고 요건 파란색으로 해볼게. 내가 파란색으로 해볼게. 자,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하나는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내용을 부정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야.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봤어. 깨끗하게 해보자. 줄이 이상하게 그냥. 자, 임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피고인의 진술이 협박이나 압박, 아니면 고문, 이런 거로 해갖고, 아니면 사술, 이런 걸 수사기관이 사용해갖고, 그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임의성이 없다 그러거든요.
자발적으로 피의자가 그죠? 진술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나 협박, 아니면 뭐 강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바로 임의성이 없는 바로 신문조서다 해갖고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 또 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또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냐면은 피의자가 그 법정에서 내용을 부정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탄핵 잠깐 볼게. 탄핵 증거라고 적어볼게. 탄핵 증거. 탄핵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 있잖아요. 이거는 뭐든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든지 안 돼. 얘는 임의성이 없다는 것은 그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가 꽝인 거야. 어디다 써먹지도 못해. 이런 거는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어. 근데 내용을 부정해갖고 바로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요 화면을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 놓으셔. 그러면 요 내용 있죠.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빠를 거야. 자, 다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사법격차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 능력이 없으나. 그렇죠? 자, 지금 뭐야? 임의성은 있다는 얘기죠.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면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임의성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단순하게 내용 부인해 갖고 증거 능력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야. 이 경우에는 탄핵 증거를 하기 위한 탄핵 증거로 사용, 반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야, 이거는. 그죠? 탄핵 증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휴, 어쨌든 뭐 말하는데 따발총 달아서 설명드렸는데 최대한 영상 시간을 갖다 줄여드리려고 한 거야. 내가 빨리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정답은 아까 3번 하신 거 아시겠죠? 3번 체크해주면 돼.